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도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보험시장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서 큰 주제를 절판 마케팅은 2021년까지 계속된다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10월 보험업권의 주요 기사의 행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상이 일어난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파악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해보험사 11월부터 보험료 최대 5% 인상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0월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보험료 예정이율을 좀 인하해서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아직 예정이율 인하가 없었는데요. 11월 1일인 오늘 삼성화재가 예정이율을 2.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결정했습니다. 예정이율 인하 배경은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삼성화재가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그리고 KB손보 등 다른 대형사들도 오는 2017년 1월 정도에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독당국은 보험료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에서 보험사에 대해서 완전한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험사들은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묶였던 보험료를 현실화하고 IFRS4 2단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에 몹직 커진 GA, 을로 전략한 보험사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보험 판매 채널이 전속 설계사 중심에서 GA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2년 말 500인 이상 대형 GA는 3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말 현재 52개로 급증했습니다. 초회보험료 실적을 보면 또 GA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초회보험료 성적은 GA가 무려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험 판매 채널의 주력이었던 전속 설계사는 29%,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GA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불안전 판매 비율은 GA가 0.42%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속 설계사 채널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속 설계사 채널에서 GA의 불안전 판매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KB금융주지 경영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은 GA 등장 초기에는 중소형사가 활용하는 채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삼성생명 등 대형사들도 GA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채널로 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민원 빗발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나온 기사인데요. 올해 9월 말까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 연금이나 저축보험처럼 판매한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종신보험 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설계사 여러분들은 연금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관련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은 상품 명칭 밑에 저축 또는 연금 목적에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토록 했습니다. 또 상품 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 수령액 등을 비교토록 지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감원의 발표 내용,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당 설계사 혹은 해당 보험사가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보험처럼 판매한다고 해도 어떻게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면 금감원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지만 보험사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보험만 판매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2017년에도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계사 반가 채널에서 저축성 보험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험업 감독 규정 세 축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저축성 보험은 납입기간 완료 시점에 보장기간 완료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는 납입기간 완료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납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이 끝나는 3년에 보험료 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됩니다. 보험사는 저금리로 저축성 보험 판매에 대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원금을 빨리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를 덜 떼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수익이 정말 적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장성은 설계사 채널에서, 또 저축성은 다이렉트 중심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권, 방카슈랑스를 열심히 팔았던 은행권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방가 4단계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즉 은행에서도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저축보험 대신 페이백형 건강보험인 연금품은 건강보험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에서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나온 기사입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그 발표한 박사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외부 조달을 통한 자본 확충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삼성생명의 지금 현재 자산운용 수익률은 약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구체의 조달금리는 4% 후반입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보다 그 돈을 빌려와서 수익을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빌려와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돈을 빌려와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해당 발표를 했던 박사님은 외부 확충보다는 내부 유보를 통한 수익 확충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직설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박사께서는 금융당국도 보험사별 자본 확충 여력을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또 직설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융당국도 보험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국제회계기준원이 IFRS4 2단계 기준서 작성을 1년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4가 2021년으로 1년 유예됐습니다.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서 보험 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요즘 정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없지만 해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림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기사라고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관련 내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현대해상, KB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순으로 유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상반기 대형 GA의 원서보험료 비중을 보면은 유지율이 가장 높았던 현대해상이 GA 의존도, GA에서 나오는 실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KB손보가 두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전속 설계사보다 GA가 오히려 설계사들에 대해서 실적 압박을 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적 압박이 많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기가입 고객한테 가서 업셀링을 하던 혹은 리모델링을 하던 해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더 좋은 상품으로 재가입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비중이 오히려 이 그래프만 보면은 GA 쪽에서 그런 보험 리모델링 확률이 좀 더 적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생명보험사에 이어서 손해보험사들도 내년 1월부터 예정이율 인하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보험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절판 마케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GA가 대형화되면서 계약관리 시스템은 물론 교육 시스템 등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GA로 많은 설계사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GA 쪽으로 설계사가 이동하는 모습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해서 판매하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가 거의 없어서 내년에도 종신보험을 여전히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더 내고 잉여 자금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료 인상 논리는 IFRS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는 보험사의 거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2021년까지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